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정훈 선생님이요 정말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항상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밤중이나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댓글로 성원은 못 보내주시지만은 제 방송을 많이 아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뭐 엄청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덥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에어컨 바람에 제가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가 자꾸 이제 감기 기운처럼 이렇게 막히고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한밤중 밤이 깊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핵심만 또 짚어드리고, 오늘 김민석이가 나경원 의원 그 지금 단식 농성이 아니고 철야 농성을 하고 있어요. 농성장을 방문했죠. 김민석이하고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인가요? 예, 하여튼 뭐 동기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나경원 의원을 비아냥거리는 이 철야 농성을 비하하는 그런 또 민주당이야 뭐 당연히 비할 테고요.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도 친한계가 또 비하하고 났습니다. 아주 못된 짓거리는요 한동훈 플러스 그 계열 인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김종혁이가 지금 대표적으로 나서서 비하하고 나섰습니다. 왜? 나경원하고는 뭐 당 대표 선거가 되든 뭐 또 서울시장 선거가 되든 한동훈이가 직접 부딪혀야 되는 라이벌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폄하하고 나섰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나경원 이 관련 나경원이가 한 말이, 나경원 의원이 오늘 아주 연쇄적으로 폭탄 SNS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김어준이가 이 돈 계산이 엄청 빠른 인간이잖아요. 몇백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한복판에. 자, 인천에서 말이죠 파워풀 콘서트라고 하는 콘서트를 열었는데 3일간 열었는데요. 제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미니멈 뭐 하여튼, 왜냐면요 좌석이 뭐 11만원 뭐 10만원 9만원 뭐 어마어마한데 15,000명이 들어가는 콘서트 홀을 빌려서 했어요. 근데 매진이라고 합니다. 매진. 문재인까지 갔으니까 뭐 매진 될 수밖에 없죠. 예, 뭐 개딸들부터 시작해갖고 이재명이도 막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야말로 야권의 개딸 맹주가 누구냐? 바로 김어준이에요. 그런데 이 행사를 누가 기획했느냐? 바로 탁현민이가 기획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5,000 좌석이 꽉꽉 들어차니까 제가요 계산기 갖다 놓고 계산했어요. 15,000명 곱하기 10만 원 넣으면요 한 번 할 때 15억씩 거쳐요. 15억. 세 번 3일간 매진한다고 가정하면 45억이 걸칩니다. 자, 뭐 택스를 낸다고 그래도 여기에 이 문재인까지 갔어요. 문재인. 참 이런 인간이 무슨 대통령을 해먹었다 가지고 거기서 김어준하고요 형님 동생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행보입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이게 좌빨 개딸주의가 아니고 문빠들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문빠 개딸들이.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에는요 국격을 떨어뜨려도 한없이 떨어뜨리고 있다. 하기야 문재인 요 인간은요 중국에 가가지고 나는 중국몽을 지지해서 아주 개박살나고 망신나 했잖아요. 혼밥이나 먹고 앉아있고. 자, 그리고 또 김정은이 수석대변이다 해서 개망신을 다니고 돌아다녔는데 이거 김어준 콘서트 가서 놀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김어준 콘서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나경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 송국권 혼술, 그 다음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 이 서정욱 변호사가 송국권 그 혼술에 정례적으로 출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주 재밌게 대담도 참 잘 하는데, 요 서정욱 변호사는 또 이 온갖 방송에 출연하면서 좌파 패널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또 취재도 열심히 해요. 자, 그래서 본인이 특히 또 김만배, 왜냐하면 김만배 대장동 요게요 오늘, 그러니까 엊그제 27일 날 결심을 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나무, 또 정영민 이런 변호사들 해당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틀에 걸려서 결심 공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선영욱 변호사가 폭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김만배가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김만배 내가 만약에 죄인이면 이재명이도 죄인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공범관계로 똘똘 한 묶음이라는 거죠. 경제 공동체, 부패 공동체, 부패 카르텔. 자, 이 얘기는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의 구형량을 보면요, 김만배는요 무려 지금 뭐 12년인가요? 9년인가? 예, 어마어마하게 구형을 했어요. 예. 자, 그리고서 지금 특히 김만배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구형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선처를 절대 하지 말아라 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징역 12년이죠. 유동료는 7년. 이 정도가 되니까 이거 뭐 무죄 떨어질 확률은 저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금 법조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0%야, 0%. 자, 그런다 보면 이재명이도 이거 유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수정욱 변호사 얘기가 만약에 이재명, 지금 김만배가 무죄가 떨어진다? 그 법리적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는데 떨어지면 지금 이재명에서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무죄로 떨어지는 것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유죄로 떨어지는 것만 재판을 딱 중단시키게 돼 있잖아요. 이거 뭐 지나가는 애가 들어도 자 웃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도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예. 이거 만약에 이 김만배가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내가 유죄면 이재명이도 유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검찰의 그 마지막 검찰의 구형 취지를 보면 김만배가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 검찰 측에서 뭐라고 입장을 했냐면 김만배는 직접 로비를 담당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한 핵심 인물이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해 양형을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자, 그리고 검찰은 또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 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덮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걸로 보면 김만배가 무죄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리고 법조계의 인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이가 정말 대장동 이 사건에서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동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수익답이었다. 본인이 기록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법원의 이 검찰의 구형을 보면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자, 그래서 김만배가 얘기한 요 폭탄 발언, 이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하고 송국건 이 토크쇼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재명 정권의 경우에는 8월에 비상령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조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배상윤이가 지금 캄보디아 인근에서 황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배상윤이가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말이죠, SBS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성태도, 그리고 특히 이재명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쌍방울과 김성태, 그리고 이화영, 이 관계, 이거는 순수하게 KH의 본인하고 김성태는 대북 사업만을 목표로 해서 돈을 준 것이지 이재명과는 전혀 관계 없다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재명 정권이요, 나를 말하자면 그 김성태 같이 들어가면 검찰에서 조작가지고 유죄로 만들지 마, 조작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김성태가 조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김성태도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와서 부인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된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사실대로 전부 불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상 부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실직고 양심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화영이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김성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 일종의 형량이 좀 낮았잖아요. 그게 바로 협조한 덕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면 지금 김성태가 배상윤이하고 따지면 이게 조폭사회니까 형님 동생이잖아요. 김성태가 동생이야. 배상윤이가 형이야. 자, 그러면 둘이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김성태는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불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불 수밖에 없는 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남들이 다 불어놨기 때문에 안 부를 수가 없어서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김성태 이런 기존 진술을 전부 다 뒤엎는 발언을 배상윤이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조폭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8월에 왜냐하면 배상윤이가 8월에 들어온다 했거든요. 8월 비상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왜? 배상윤이도 지금 전부 다 조작된 거야. 이런 인식을 갖고 들어오고 검찰도 그렇게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상윤이도 검찰에서 조사할 때 왜 아무리 이재명 정권의 검찰이다 하더라도 이 기록을 전부 다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모르죠. 지금 상상 초월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건 전부 다 무시하고 싹 다 무시해버리고 김성태와 이화영 이런 그다음에 그 방영철 부회장 이런 사람들 또 안부수 이런 사람들 진술을 전부 다 무시하고 배상윤의 진술만을 신뢰하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기에는 부담이 너무나 클 것이다. 왜냐? 이화영의 대법원 재판까지 끝났잖아요. 그럼 이화영과 김성태는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배상윤이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거를 지금 이재명의 검찰이 싹 뒤집어버려? 이거 쉽지 않죠. 물론 지금 이재명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거 조작된 거다. 그래서 재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별도의 특별기구까지 만들어서 이화영이를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상식적인 법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까지 무리한 수를 두기에는 국민의 심판이 굉장히 두려울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민주당 하는 꼴을 보면은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정상적인 구체적인 정황을 볼 때는 8월에 지금 배상윤이가 들어와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요렇게 김성태가 뒤집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8월 비상령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이 김만배 그리고 배상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과 직결된 인사들의 발언 내용 그리고 이제 상황의 전개 이런 거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김어준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어준이. 참 대단한 인간이에요. 김어준이가 말이죠. 27일, 28일, 29일 3일간에 걸쳐서 인천 영종도에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아레나에서 토크쇼를 했어요. 요 토크쇼에 말이죠. 전직 대통령 문재인, 어쨌든 간에 전직 대통령, 그 다음에 현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현 국회의장 우원식, 그 다음에 정청래까지 전부 다 여기에 토크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 말이죠. 이게 무슨 쇼도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의 여권의 현추수다. 이게 해외 토픽감이에요. 해외 토픽감. 네. 자, 그래서 현장 사진이 공개된 일각에서는 김어준이가 실질적 민정 지배자다. 유튜버 스피커 콘서트의 제1 권력자와 전 대통령까지 오는 걸 보면 김어준이가 제일 우익급이다. 예,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보수성향 유튜버인 가세현이 콘서트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왔다고 생각해봐라. 이건 이상하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서 문재인이가 김어준한테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봐 라고 얘기하니까 김어준이가 진짜 형님하고 부르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원식한테는요, 김어준이가요, 우원식의 취미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제도 만나서 술 한잔했다. 아주 좋은 동지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권에서 술 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추미애. 별의별 에피소드, 별의별 루머들이 다 많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우원식이가 추미애하고 술 한잔했다 이거예요. 아니, 물론 여성 의원, 남성 의원 따질 것 없이 술은 다 먹을 수 있죠. 더군다나 여성 의원도 정치하려면 술 안 먹고 정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 토크에서도 첫 번째 주제가 우원식이가 추미애란 하니까 어제도 만나서 술 한잔했다. 아주 좋은 동지다. 술이 따라 나와요. 이게 좌파들의 세계입니다. 좌파들의 세계.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정청래.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이가 이 대통령을 칭찬해봐라. 이러니까 완전히 말이죠. 왕이에요. 김어준이가. 이재명 대통령은 똑똑하다. 컨텐츠가 있다. 컨텐츠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에 강하고 디테일에 강하다는 것은 숫자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길게 하지 않는다. 말을 짧게 한다. 저 또한 말을 짧게 한다. 예. 야, 그러면서요. 본인의 장점을 얘기하라는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과 정치 방향과 속도가 일치한다. 여기서 정치 방향이라는 것은 검찰 개혁, 그 다음에 내란 특검, 그리고 속도는 빚의 혁명으로 좀 우리 내란 특검을 발동시켜서 관계자들 예컨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겠죠. 구속을 한다. 그리고 속도는 번개같이 전부 사법 처리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더러운 인간들 참 기가 막히죠. 예. 자, 그래서 이거 완전히 말이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데일리 뉴스 보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인스파이어 아레나는요, 관객이 1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 그런 그랜 볼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파워풀 콘서트 티켓은요, 모두 매진이 됐다는 겁니다. 3일간. 근데 티켓 가격을 보니까 R석은 이게 특소인 것 같아요. 13만원. S석이 11만원. 그리고 A석이 9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평균 대충 10만원으로 따져보니까 1만 5천 명. 왜 매진됐습니까? 10만원씩 3일을 따지니까요. 45억이 나와요. 야, 이게 좌파들의 무서운 결집과 무서운 세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오늘 이제 김민석이가 갔어요. 왜? 김민석 너 사퇴해야 돼. 너 빨리 철회해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 단식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고 있고, 얘기를 그냥 독식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철야 농성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수증내라는 거 가지고 둘이서 설전을 했어요. 그리고 김민석이가 단식하는 건 아니냐? 단식하는 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자료 문제를 가지고 둘이 본격적으로 설전이 붙은 겁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자료 좀 돼요, 자료 좀.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니까 김민석이가 자료 다 갖다 줬는데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오질 않더니만 이렇게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마지막에 증에서 낸 자료를 내라. 재차 요구하니까 김민석이가 다 냈는데 보질 않으신다. 주진희 의원이 사과하셨으면 나머지도 드리려고 했다. 자료를 다 드렸다. 그걸 안 보시더라고. 이러면서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여기에 있던 지금 그러니까 나경원 지금 이제 경력차 방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의원들이 나경원 농성장을 찾아서 김민석이가 왔을 때 옆에서 좀 그러냐면 좀 거들어둔 사람들이 있냐, 이걸 보면요, 김미애 의원, 김민전 의원, 박충근 의원, 나름대로 센 이 입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민석이가 수고들 하신다. 식사를 하셨느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김밥 먹었죠. 웰빙 단식. 딱 이러니까 이러면서 나는 어제 단식한다. 언제 단식한다 그랬냐? 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이가 단식하시는 건 아니냐? 단식을 하지 마라. 단식을 왜 해? 그러니까 김미애 의원이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내려올 거야? 너무해.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김미애 의원이 계속해서 사퇴 의사를 보니까 김민석이는 대답을 안 한 채 박충근 의원하고 악수를 나눠요. 그러니까 박충근 의원은 이제 탈북자잖아요.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안 쓰고 도망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해서 도북자, 반도자 이렇게 지칭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박충근 의원이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전 의원도 지금 이제 이 김민석이가 돌아가니까 민주당 같았으면 물러가라고 했을 것이다. 예. 자, 이러니까 김민석이가 웃으면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다시 자료 좀 내라. 이렇게 해서 강력히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나경원 의원의 이런 단식 논송으로 인해서 단식이 아니라 철야 농성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코너로 몰리는 것 같다. 이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현장을 방문한 거다. 굉장히 참 수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들 종합하나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에 떠다니는 얘기를 보면 이재명이가 절대로 김민석이를 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김민석이가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옆에서 이제 항상 이 박자를 맞춰준 것도 있지만은 김민석이 형, 이거 종북 좌파잖아요. 김민석이 형이 누구죠? 김문희가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 집회 계속이었잖아요. 매주. 그래서 지금 결국은 탄핵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 땡큐를 해야 되는 거죠. 땡큐. 그래서 절대로 지금 그 김민석이를 버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자자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된다. 자,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지금 페북에 글을 내놓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아주 폭탄 SNS 글을 아주 릴레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주제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종혁이가 이제 웰빙 단식이다 이렇게 비판한 거, 이거를 바로 맞받아 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김종혁이 이 부안해동 하는 거, 이거 참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의, 지금 이 철야 농성에 관해서 윤 의원이, 지금 이거를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또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을 지금 독식하고 있는 거, 이것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의 뭐라고 할까요? 철야 농성, 청라 농성, 요거를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겨우 한다는 게 가서, 대낮에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밖에 없고, 실제로 철야 농성에 동참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야, 참 이런 정당이 과연 야당이냐 이겁니다. 야당이 맞냐? 왜냐하면 야당의 생명력은요, 지금 여권을 비판하는 데 있거든요. 야, 그런데 이 철야 농성이 그래도 여성 의원도 그렇게 수십 명 되는데 최소한도 한 명은 철야 농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날 강남 서명옥이가 하나 그 동조 철야 농성하고 아무도 없어요.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의 형편이다. 자, 이런 정당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를 비대위원 발표했는데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비대위원으로 뽑은 그 의도가 뭐냐?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다 들어서 아는데, 자, 첫째로는요, 비대위원회 박덕금 4선, 4선. 그 다음에 서초갑 조은희 2선. 그 다음에 초선의 김대식 요 3명을 내정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비대위원 2명은 일단 원외인사인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그 다음에 홍현선 화성시갑 당협위원장이 내정이 됐다는 겁니다. 야, 왜냐면 송원석이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그리고 박진호, 홍영선, 이 사람들에 대한 이 품평, 이거는 내일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